네, 반갑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셨나요? 지금 페이지는 125페이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고 바로 들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 들으신다면 앞에 나왔던 이런 부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살짝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만 볼 거예요. 살짝 보고 제 수업 들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125페이지 연습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상품의 메인 매출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속기록법 하에서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계속기록법 하에서 선입선출법과 우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와 기말까지 재고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개의 점이 있고 기초재고도 있고 매입한 거 매출한 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기초재고가 있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몇 개가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계정원장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크게 T자. 그리고 이거는 상품에 대한 총계정원장이구나. 상품도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재고는 전기요일과 같은 말이죠. 기초재고 차빈해 옵니다. 기초 몇 개? 500개. 3월 8일에는 매입, 상품 매입은 차빈해 오죠. 매입 3월 8일 600개 매입했고요. 6월 10일에 매출했네요. 6월 10일 매출했는데 400개 매출했습니다. 400개 매출. 그 다음에 8월 20일 또 매출했네요. 300개 매출. 8월 20일 300개 매출. 그 다음에 10월 20일에는 매입이네요. 100개 매입입니다. 10월 20일 매입은 차빈이죠. 100개 매입.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10월에 했고요. 12월 10일 날 300개 매출했네요. 매출은 뭐 대변 12월 10일 날 300개 매출. 이렇게 쓰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되겠죠. 차변합계 보니까 500, 600, 100 하면 1200개. 근데 대변합계는 1200개가 안 돼요. 합하면 1000개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합계는 1200개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기말재고구나. 기말재고가 200개 있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의 원장을 이렇게 써보면 기초 매입, 기말 매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게 12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왜 굳이 선생님 그렇게 그리셨습니까? 제가 그린 이유는 이렇게 그려보라고 한번 여러분들 연습 복습할 때 한번 그려보라고 한번 이렇게 저도 그려본 겁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총계적 원장은 한번 연습장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126페이지 가득히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표가 두 개나 있죠. 큰 표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칠판이 아니죠. 화면 보시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듣고 제가 설명한 걸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126페이지는 손으로 그려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번 시간에 조용히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손으로 직접 다 그려볼 필요는 없어요. 손으로 이 표를 만들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총계적 원장을 보죠. 상품 기초재고 500개 있었고 매입이 600개, 100개 합해서 1200개다. 대변에는 매출이 3번 일어났고 400개, 300개, 300개, 기말재고가 200개다. 그래서 이런 산식으로 해보면 이런 산식이 나옵니다. 매입 매출 내역 분석에서 기초재고하고 매입 수량을 합한 거, 이거 1200개를 말하죠. 기초 매입 합한 거는 매출 수량과 기말재고를 합한 거랑 똑같다. 매출 수량하고 기말재고를 합한 거랑 똑같다. 똑같죠? 차변과 대변은 항상 똑같게 1200개가 되니까 산식으로 써놓으면 이렇게 어려운 산식이 되는 겁니다. 산식 절대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산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T자 크게 그려서 총계적 원자로 푸는 게 실수를 줄이고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객관식 문제 풀 때 그때 푸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T계정, T자 총계적 원장이라고 합니다. T계정이라고도 하고 총계적 원장이라고도 하는데 총계적 원장에서 차변에는 기초, 매입, 대변에는 매출, 기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합계는 똑같다.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똑같다. 그리고 하나 용어를 아실 게 기초 재고하고 매입한 거, 합한 거 그러니까 차변이죠.
기초 재고 더하기 매입 이걸 합해서 한꺼번에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 재고다. 이걸 합하면 기초 재고와 매입을 합하면 판매 가능. 왜? 기초 재고하고 매입한 거는 이거를 팔기 위해서 사는 상품이니까 이거는 팔기 위한 거구나. 판매 가능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판매 가능 재고라고 말합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에 설명이 있습니다. 기초 재고와 매입액을 합해서 판매 가능 재고라 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판매 가능 재고는 1200개네요. 일단 총계정 원장 한번 그려보시고요.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우리는 총계정 원장에서 매입과 매출을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속기록법, 계속 기록하는 방법으로 계속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 나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상품 재고장에 해당이 됩니다. 일종의 장부예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런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기초재고가 원래 기초재고가 연습문제에서 500개가 있었어요. 이건 1000원짜리 5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500개 1000원짜리. 그래서 50만원치 재고자산이 창고에 있습니다. 기초에 이렇게 있죠. 3월 8일에는 매입하는데요. 3월 8일에 상품 600개를 이게 1100원짜리를 600개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8일에 매입 600개 하나에 1100원짜리를 그래서 66만원을 주고 매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월 8일에 매입하고 나니까 창고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는 3월 8일에 매입하고 난 후에 잔고입니다. 기초재고 500개, 기초재고 500개, 그리고 3월 8일에 매입한 600개가 이렇게 창고에 사이좋게 쌓여 있는 거죠. 500개는 1000원짜리 기초재고, 600개는 3월 8일에 매입한 거 11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쌓여 있고, 6월 10일 날 매출합니다. 매출하는데, 몇 개를 매출하나요? 6월 10일 날 400개를 매출하네요. 400개. 400개 매출하는데 이 400개는 어디서 나온 거냐? 400개의 정체는 뭐냐? 기초재고가 온 거냐? 3월 8일에 매입한 게 온 거냐? 선입선출법이죠. 기초재고가 온 겁니다. 기초재고. 먼저 들어와 있던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선입선출법. 그래서 이 400개의 원가는 매출원가는 매출된 것의 원가입니다. 매출한 거에 원가 1000원짜리가 나갔다는 거예요. 원가 1000원짜리. 그래서 매출원가는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6월 10일 날 매출한 거에 매출원가는 40만 원이구나. 매출하고 나서 창고에 어떤 게 쌓여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기초재고 500개 중에 400개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500개 중에 400개 나갔으니까 기초재고는 100개가 남아있겠네요. 100개, 1000원짜리 100개입니다. 그 다음에 3월 8일날 매입한 600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100원짜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죠. 안 팔렸습니다. 8월 20일 날 또 매출이 일어나네요. 매출. 역시 선입선출법입니다. 기초재고가 100개가 아직 남아있죠. 그거부터 나가는 겁니다. 기초재고 100개, 1000원짜리 100개 나갑니다. 나갔고 300개 팔아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재고 100개 나왔고 200개는 역시 3월 8일 날 들어온 게 비로소 이제서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팔고 나서 창고에 뭐가 남아있나 보니까 기초재고는 다 팔렸습니다. 없고 3월 8일 날 매입한 600개 중에 200개 나가서 400개가 1100원짜리 3월 8일 거 1100원짜리가 이렇게 창고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8월 20일 날 매출한 것의 원가 매출원가는 1000원짜리 100개 1100원짜리 200개 해가지고 이렇게 10만원과 22만원 합한 32만원이죠. 이게 매출된 거의 원가다. 8월 20일 날 매출된 거 원가다.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또 삽니다. 100개를 사죠. 100개 사는데 이번에는 1200원.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니까 뭐 1000원, 1100원, 1200원 점점 오릅니다. 어쨌든 1200원짜리 100개를 삽니다. 10월 20일 날 100개를 샀으니까 사고 나서 창고를 딱 들여다보니 100개, 10월 20일 100개 산 거 1200원짜리 100개 그대로 있고요. 뭐 이날 샀으니까 이날 산 그대로 있고 8월 3일 날 600개 사가지고 200개 팔고 남은 400개가 1100원짜리가 또 남아있죠. 이렇게 10월 20일 날 매입하고 나서 창고에 보니까 1100원짜리 400개, 1200원짜리 100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12월 10일 날 또 팝니다. 매출이 일어나는데 300개를 팔아요. 300개를 파는데 이 300개는 어디서 팔릴까? 선입선출법이죠. 10월 20일 날 100개 산 것도 있고
3월 8일 날 산 것도 있는데 3월 8일 날 산 것부터 나가는 거죠. 선출법이니까 3월 8일 날 1100원짜리가 400개가 있었습니다. 400개 중에 300개가 팔리는 거죠. 그래서 1100원짜리가 300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매출된 거의 원가, 매출 원가는 1100원짜리 300개 다 해가지고 33만 원이 매출된 것의 원가,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말에 12월 말에 가만히 보니까 창고에 어떤 게 쌓였나 조사해 보니까 100개, 맨 나중에 300개, 10월 20일 날 300개 1200원짜리 이게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0개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3월 8일 날 매입한 600개 중에 100개 나가고 400개 나가고 해가지고 1100원짜리 100개가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100원짜리 100개, 1200원짜리 100개 이게 기말에 남아있다 해가지고 11만원, 12만원에서 23만원 이게 기말에 남아있다 해서 기말 재고가 됩니다. 23만원 기말 재고. 그리고 매출 원가는 얼마냐? 매출 원가는 다 더하면 됩니다. 40만원 합하면 32만원, 33만원 다 합하면 10만 5천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서인선출법이기 때문에 처음 산 게, 먼저 산 게 먼저 나간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거는 맨 마지막에 샀던 게 남을 거다. 결과적으로 남은 게 맨 마지막에 산 1200원짜리 100개 하고 3월 8일에 산 600개 중에 또 100개. 어차피 200개가 남으니까 200개 남는 200개는 마지막에 산 거 100개 하고 그 전에 산 거 600개 중에 100개가 남는다. 그래서 1200원짜리 100개, 1100원짜리 100개 해가지고 기말 재고는 남아있는 게 200개 나온 게 23만 원이다. 나머지는 다 매출 원가로 간다. 전체 판매 가능 재고는 128만 원입니다. 기초 재고 50만 원, 그리고 매입한 거 66만 원, 또 매입한 거에 12만 원 다 합하면 판매 가능 재고는 128만 원이에요. 128만 원인데 어쨌든 매출 원가든 기말 재고든 어떤 하나만 계산이 되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계산이 돼요. 왜냐면 105만 원하고 23만 원 이거 합한 금액이 판매 가능 재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를 합하면 판매 가능 재고가 돼요. 왜? 차변 합계. 기초 재고와 매입이 차변이죠. 매출된 거에 뭐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는 대변입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128만 원.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의 합이 128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인선출법의 경우에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 표 바로 밑에는 또 산식으로 계산하는 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후유선출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유선출법 뒤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과거에 들어온 거는 계속 창고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후유선출법 일단 기초하고 매입은 똑같습니다. 기초에 500개가 남아 있었죠. 500개가 넘었죠. 전기월에서 500개 이거 1000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창고에 있는 거고요. 3월 8일 날 또 600개를 삽니다. 이건 1100원짜리를 샀죠. 1100원짜리 사가지고 3월 8일 날 매입한 후에 창고에 뭐가 남아있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사이좋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초재고 500개, 3월 8일 날 산 600개, 1100원짜리 500개, 1000원짜리 500개, 1100원짜리 600개 이렇게 사이좋게 창고에 쌓여 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렸죠. 드디어 10월 10일 날 매출이 발생합니다. 매출. 몇 개 팔렸나요? 400개 팔렸죠. 후입선출법입니다. 기초재고에서 나갈까요? 아니면 3월 8일 날 거에 나갈까요? 후입선출법. 뒤에 들어온 게 나가는 거죠. 뒤에 들어온 3월 8일께 나가는 겁니다. 600개 중에 400개가 이렇게 나가버리죠. 팔렸습니다. 1100원짜리가 팔린 겁니다. 그래서 후유선출법에서는 6월 10일 날 매출된 것의 원가, 매출 원가는 400개, 1100원짜리 400개, 그래서 44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팔고 나서 창고에 뭐가 남아있나 또 조사해 봅니다. 후유선출법이기 때문에 3월 8일께 600개 중에 400개 나갔으니까 200개는 1100원짜리. 나머지 500개는 기초재고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1000원짜리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창고에 쌓여있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또 파는데 8월 20일 날에는 300개를 팝니다. 300개. 역시 어디에서 나갔는지 잘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후입선출법 3월 8일 날 600개 샀던 것 중에 400개가 나갔으니까 200개가 남아있다. 그거부터 팔아야 되겠네. 200개,
상을 800개 먼저 나갔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1100원짜리 200개가 먼저 나갔고요. 그 다음에 100개가 모자라니까 100개는 기초재고에서 나갔구나. 100개, 1000원짜리 100개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매출하고 나서 창고에 뭐가 남아있나 또 찾아봐야 되겠죠. 3월 8일 날 샀던 600개는 다 팔린 겁니다. 400개 팔렸고 200개 팔렸고 다 팔렸고 남아있는 거는 기초재고가 남아있겠죠. 기초재고 500개 중에 100개가 나갔으니까 400개 1000원짜리 400개가 기초재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0일 날 또 매입합니다. 100개를 1200원짜리 매입하죠. 그래서 10월 20일 날 매입하고 나서 창고에 들여다보니까 기초 재고가 400개 아직 남아있고 1000원짜리 남아있고 그 다음에 10월 20일 산 1200원짜리 100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역시 사이좋게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12월 10일 날 매출합니다. 300개를 매출하죠. 300개 매출하는데 역시 후입선출법. 그래서 10월 20일 날 산 100개가 먼저 나갔다고 가정합니다. 이 100개는 바로 팔리는 거죠. 먼저 나갔고 300개 중에 100개 나갔으니까 나머지 200개는 어디서 나간 걸까요? 1000원짜리죠. 기초재고에서 나가는 겁니다. 기초재고에서 400개 남은 것 중에 200개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남아있는 게 200개가 남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 기초재고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기초재고 1000원짜리. 그래서 기말 재고는 기초재고 중에 200개가 남아있다. 1000원짜리 200개가 남아있다. 그래서 기말 재고는 2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후유선출법이기 때문에. 다 팔리고 기초재고만 남아있다. 1000원짜리만 남아있다. 기말 재고는 1000원짜리다. 200개 남아있는데 수량은 어쩔 수 없죠. 수량은 200개 남아있는데 이게 다 기초부터 있던 게 200개 남아있다. 1000원짜리다. 그래서 기말 재고는 20만 원이 되고요. 매출 원가는 이거 다 합하면 됩니다. 44만 원 하고 합하면 32만 원이네요. 그리고 합하면 또 32만 원. 다 합하면 108만 원이 됩니다. 역시 108만 원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20만 원 합하면 128만 원이 되죠. 그리고 기초 재고 더하기 매입 이게 판매 가능 재고의 금액이 되고요. 판매 가능 재고, 기초 재고 더하기 매입은 매출 원가 더하기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해선출법에서의 기말 재고 매출 원가하고 후유선출법의 기말 재고 매출 원가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좀 다르긴 하죠. 가정 때문에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나중에 들어온 게 또 먼저 나간다. 이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한번 봤습니다. 126페이지 아래쪽에는 또 당구장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또 산식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만 설명드린 거 이해를 다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12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뭐 굳이 손으로 그려보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드린 거 이해가 된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괄호 4번입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감모손실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 파손되는 거, 상해서 없어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잘 상해버리죠. 상해버리면 그걸 감모손실이라고 하고 휘발유 같은 것도 그냥 두면 휘발돼서 사라집니다. 공기 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감모손실. 없어지는 거니까. 또 쌀 같은 거는 쥐가 있으면 쥐가 잘 갉아 먹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감모 손실이에요. 그런 걸 다 그냥 없어지더라. 이 감모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수량 부피나 수량이 줄어드는 걸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평가 손실은 뭐냐면 2월 옷 같은 거 보면 2월 상품이 되면 가격이 확 싸지죠. 작년에는 하나에 10만 원에 팔았는데 똑같은 걸 올해까지 2월 상품이 되니까 하나에 7만 원밖에 못 팔더라. 그럼 3만 원이 손실입니다. 그게 평가 손실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치가 감소하는 게 평가 손실이에요. 감모 손실은 없어지는 거. 평가 손실은 가치가 감소되는 거. 개념이 좀 다르죠.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개념 및 회계 처리. 장부상의 재고자산과 실제 재고자산 수량 및 가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고자산 감모손실 또는 평가손실이라고 합니다. 수량이 다른 게 감모손실이고요. 가치가 다르다는 게 평가손실입니다. 감모손실, 평가손실 구분이 되는데요. 감모손실부터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개념. 장부상 재고 수량보다
실제 재고 수량이 적은 경우, 장부상 재고 수량보다 실제가 적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뭔가 없어졌다는 거죠. 장부에는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가 세보니까 90개밖에 없더라. 10개는 없어진 거다. 도둑 맞았든지 뭐 상해서 없어졌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재고 수량이 더 적다. 그러면 간보 손실이다. 도난, 파손, 부패, 증발, 마모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는데요. 정상적인 간보 손실이라는 거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없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휘발유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휘발돼서 없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일 같은 것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일정 부분 상해서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이게 정상적인 간보 손실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봅니다. 매출하기 위해선 이 정도는 버려야 된다. 정상이다. 이런 거죠. 비정상적인 간보 손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관리의 실수 때문에 이건 버려지는 거, 그런 걸 말해요. 이거는 실수한 거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재고자산 간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가지고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간보 손실은 어차피 상품이나 제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대변에 없어지고, 차변에는 정상적이라면 매출원가, 비정상적이라면 재고자산 간보 손실 계정 과목 써가지고 분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오네요. 표 아래쪽 재고 평가 손실. 개념은 보유 중인 재고자산 가치가 감소한다. 그래서 2월 상품 싸게 팔 수밖에 없다. 평가 손실입니다. 진부화, 시가 하락. 진부화라는 말은 유행이 지났다, 그런 말이고요. 시가 하락,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싸지더라, 그런 말. 처리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차항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매출원가에 가산. 이건 전체가 매출원가입니다. 아까 간보 손실은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거는 간보 손실, 영업외 비용, 평가 손실은 다 매출원가라는 겁니다. 올 다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일종의 비용이죠. 매출원가도 일종의 비용이니까.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해요. 충당금 계정. 환입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밑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계산입니다. 계산 별표가 2개나 있네요.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그렇죠. 재고자산 간보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가지고 그 공식처럼 적어놨는데 굳이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보 손실은 수량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수량 차이입니다.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재고 수량하고 차이, 이 차이를 다에다 원가를 곱하면 얼마나 없어졌네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단가, 다에다 원가에서 사라진 수량, 버린 수량 이런 것들 계산하면 곱해주면 계산이 되죠. 평가 손실은 실제 재고 수량에서 시작합니다. 없는 거를 계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장부상 재고 수량이 아니라 실제 재고 수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수량하고 다르면 실제 수량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장부상 수량에는 없는 게 있으니까 실제 있는 것 가지고 그 평가 손실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뒤에는 다해당 취득가액 빼기 다해당 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싸졌냐,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냐, 그걸 찾는 겁니다. 수량 곱하기 싸진 거, 떨어진 가격, 그걸 찾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조금 더 공식처럼 써놓은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바로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계산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밑에 이런 당구장 표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취득원가인데 이게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경우 뭔 말이냐면 싸진 거, 싸게 배는 거죠. 진부화 또는 유행이 지나가지고 싸게 팔 수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시가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저가법이라고 해요. 낮아졌을 때 낮은 금액을 기록한다 해서 저가법입니다. 시가가 낮아지면 낮아진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에 저가법을 적용하는데, 낮은 금액을 적용한 저가법을 적용하는데 종목별 또는 유사한 재고자산을 조별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조별 비슷한 것들 한꺼번에 묶어서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총액 기준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재고자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저가 볼적할 수는 없고 그냥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하지 말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해라. 저가 볼적할 때.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해야 계산이 맞아집니다.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하면 계산이 틀려요. 이거를 뭐 객관적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계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감모손실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을 계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당구장 표시는 조금 어려운데 가끔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이걸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읽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저가폭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제공품 이런 것들은 시가 순실현 가능가액. 순실현 가능가액이 뭐냐면 내가 지금 팔아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게 순실현 가능가액입니다. 실제로 실현 가능한 금액, 나한테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을 말해요. 비용 빼고 내한테 실제로 순수하게 내가 벌 수 있는 돈, 그게 순실현 가능가액입니다. 이걸 당연하죠.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은 팔 수 있으니까 순실현 가능가액하고 원재료는 다릅니다.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 대체원가라면 현행 대체원가가 뭐냐면 지금 현행은 지금 대체 새로 사올 때 얼마가 들 거냐, 이게 현행 대체원가입니다. 그래서 제품, 상품,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가액, 내가 얼마나 벌지 그거를 저가폭 적용할 때 적용하고, 원재료는 현행 대체원가, 지금 내가 새로 사오면 얼마 사올 수 있을까. 원재료니까 원재료는 팔 거 아니잖아요. 사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사오면 얼마를 주고 사야 되나, 그게 현행 대체원가. 그래서 원재료와 다른 것들하고 원재료는 다르게 지급이 된다는 거죠. 적용할 때 조금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보면 다음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사항이다.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과 영업비용 외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구하시오.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는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었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전부 다 매출원가였습니다. 그걸 구분해 내라는 겁니다. 보죠. 장부상 수량이 10,000개다. 그런데 실제는 8,000개밖에 없다. 그렇다면 2,000개가 감모가 됐네요. 없어졌습니다. 감모 손실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2,000개가 없어졌으니까 2,000개 곱하기 원가는 400원. 그렇다면 248, 80만 원이 감모가 됐네. 전체 감모는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게 75%, 비정상적인 게 25%입니다. 이 중에 정상적인 거 75%, 비정상적인 게 25%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75%, 80만 원 75%면 60만 원이죠. 60만 원은 매출원가고요. 25%, 20만 원은 비정상,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매출원가, 영업의 비용. 일단 감모손실을 분석했고요. 그 다음 평가손실입니다. 평가손실은 실제 재고 수량에서 출발하죠. 실제 재고 수량 8,000개. 8,000개 곱하기 얼마나 싸게 바뀌었나. 400원이 3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00원은 손해죠. 곱하기 100원입니다. 손해본 100원. 그러면 역시 80만 원. 80만 원. 평가손실은 전액 다 매출원가라고 했습니다. 전액 다 매출원가. 간단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뭐 공식처럼 거창하게 표를 만들어서 써놨지만 그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감모손실은 없어진 거에 원가를 곱하면 이만큼 손해봤구나, 없어졌네, 이렇게 하고 감모손실 구할 수 있고, 평가손실은 실제 재고 수량 8,000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싸게 변했냐, 400원이 300원 됐으니까 100원 손해네. 그럼 100원 곱해주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손해본 거 정도 곱해주면 돼요. 80만 원 매출원가, 여기서는 60만 원 매출원가, 합하면 매출원가가 140만 원이네요. 140만 원.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는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매출원가, 영업의 비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는 회계처리과에 다 되어 있죠. 책 보시면
풀이해서 연습 문제 풀이해서 1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 해가지고 400원은 요 원가죠. 400원 곱하기 10,000개 뺏기 8,000개, 2,000개 그래서 80만원 감모 손실 80만원이고요. 이 중에 정상적인 게 75% 60만원 이건 매출원가의 가산,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게 25% 20만원 영업의 비용 되고, 이번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실제로 8,000개가 있다. 거기서 출발하는데 400원이 300원 됐다. 그럼 100원 손해봤다. 계산하면 80만원이 되는 거죠. 전액 다 매출원가에 가산돼서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은 140만원. 영업의 비용은 20만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고장 표시 보겠습니다. 사례를 회계 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되어 있고, 매출원가 60만원 차변에 있고, 대변에 매출원가 대변에 상품 80만원이 나가고 차변에는 매출원가 60만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20만원 되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차변에 80만원,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사용해서 80만원. 회계 처리해 놓은 것도, 분개해 놓은 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개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분개도 손으로 해보시면 더 좋고요. 이 정도로 됐고,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라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타계정 대체 나오는데요. 128페이지 아래쪽에 단권장 표시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주로 판매하기 위한 거죠. 근데 판매하지 않고 광고 선전 또는 접대, 복리 등으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잇이나 메모지 같은 거는 길 가던 사람들한테 막 그냥 홍보용으로 줄 수도 있죠. 휴지 같은 것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재고자산인데 판매하지 않고 그냥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광고 선전비 또는 거래처에 줄 수도 있죠. 접대비. 또 복리, 직원들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복리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재고자산 상품이나 제품을 접대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광고 선전비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타계정 대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회계처리 보시면 상품 9,000원 중에 5,000원을 광고 선전용으로 사용하고 4,000원은 거래처 선물했다. 그러면 5,000원은 광고 선전비가 되고 4,000원은 거래처에 선물하면 이건 접대비라고 합니다. 접대비 분류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 접대비 써주고, 대변에 상품, 이 상품을 타 계정으로 대체했다. 타 계정 대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는 정도 그냥 읽고 가시면 됩니다.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2급 수준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출제되니까 그냥 타 계정 대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복잡한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좀 수월했죠. 서임선출법과 위선출법에서 우리 상품 재고장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하고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 감모손실은 없어지는 거다. 평가손실은 가격이 싸져가지고, 이월된 상품 가격이 싸져가지고 손실이 나는 거다. 그 정도. 매출원가로 가는 거는 감모손실 중에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다 매출원가로 간다는 것 정도 기억에 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만큼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많이 쉬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객관식 문제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